네, 2024년 신년 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무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인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운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론은요, 일단 일지의 지장간 분석이 이제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지가 인목이죠. 인목의 지장간은 이제 무병갑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로 7, 7, 16은 한 달 30일 동안에 이제 무토가 7, 병화 7, 간목이 16일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장간이. 그래서 이 숫자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장간이 무병갑인데, 무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는 비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간목은. 그래서 무인일주는 일지지장간에 이제 비견, 편인, 편관을 깔고 있는 일주, 이렇게 볼 수 있고, 천간지지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는 이제 양적 속성의 약간 외성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는 이제 큰 산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호랑이 인자죠.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호랑인데, 무인일주가 이제 어떤 일주냐라고 해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본다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나 사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산이죠? 산입니다. 산에 있는 호랑이죠. 굉장히 멋있고 호탕한 그런 모습의 이제 당당한 그런 모습의 그 무인일주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호랑이인데 일단은 의외로 호랑이가 굉장히 용맹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잘 안 보이죠? 호랑이가 은폐를 잘합니다. 예, 은폐, 엄폐는 틀리죠. 은폐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목이라고 하는 일지의 편관을 깔았죠. 그러니까 승진욕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력 욕심도 강합니다. 사주에 이제 편관을 깔고 있다 보니까 사주 원국에 편관성이 좀 강하면 이것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외성적이고 한자존심하죠. 그리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지가 이제 무인은 생지죠. 무토가 인목을 보면은 생지가 되겠어요. 생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오늘 무인일주죠. 무인인데 무토가 여기에 있죠. 인목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번 강의가 이제 제가 쭉 육식갑자 순서대로 강의하는데 지장간하고 12운성이 굉장히 제가 심도 있게 다뤄요. 그래서 지장간 12운성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선행 학습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무토가 인목을 보면 이제 무토는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죠. 12운성,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12가지에서 절태양, 인목을 보면 생지가 되는 거예요. 생지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형태가 이제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력자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일지가 생지를 깔고 있는 일지에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일주를 이제 학당귀인으로 보는 겁니다. 학당귀인은 일단은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예.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해서 반드시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 무토를 보시게 되면 지장간 무토가 똑같죠. 생자 생궁. 무토가 인목을 보면 생좌에다 생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형제 자매니까 뭐 밝고 명랑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는 편인이죠. 편인은 이제 생각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독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인목을 보면 이제 똑같이 생궁에 있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무토병화 같이 있죠. 예. 무토가 인목을 보는 거하고 병화가 인목 보는 거 똑같죠. 생좌 생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똑같이 무토와 마찬가지로 생좌 생궁인데 병화는 인성이니까 이거는 이제 독특한 어떤 사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샤프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고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은 편관이죠. 간목이 인목을 보면은 녹좌예요. 녹좌. 녹은 굉장히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아주 반듯하게 일해서 버는 돈도 의미하고 이제 뭐 직위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녹좌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반듯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성이 반듯한 녹좌에 있고 생궁에 있으니까 전형적인 직장인의 사주가 무인일주로 볼 수가 있고 조직 내에는 이 무인일주를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명 입장에서 관성은 이제 자식을 의미하죠. 예. 남자가 유일하게 지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자식 이기는 그 아빠 없죠. 예. 관성은 나를 감시하고 이렇게 뭐냐면 통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빠를 유일하게 통제하는 사람, 물론 이제 부인도 통제를 하지만 이 자식을 못 이겨요. 아빠는. 그래서 이제 관성입니다. 관성이 되겠어요. 뭐 다른 의미가 있죠. 제가 뭐 육친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직업적성은 이제 전문 직장인, 전문직, 그다음에 교육자, 편관이 의미하는 거는 센 직업이에요. 센 직업. 편관을 깔고 있죠. 무인일주가. 군인 경찰 잘 맞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 잘 맞아요. 부동산도. 예. 무토한테 필요로 하는 천간을 이제 진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진신은 이제 간목, 병화, 개수가 되겠는데 무인일주는 이미 간목과 병화를 일치시간에 갖고 있죠. 예. 굉장히 좀 유리한 일주입니다. 이러한 무인일주가 이제 갑진년을 만난 건데요. 자, 세운천간이 간목이죠. 세운지지가 진토인데 사주 원국에 갑진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 우선 세운천간이 작동을 하는데 세운천간이 간목이잖아요. 이 간목은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하는데 24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기합을 하죠. 요 합이 누구랑 합니까? 기토죠. 기토를 봐야 돼요. 천간오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토를 봐야 되는데 자, 기토가 지금 여기 보시면 드러난 천간의 기토랑 요 간목이 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의 지장간의 기토를 가지고 있는 지지는 축, 오음이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인일주가 만약에 축, 오, 미를 가지고 있는 무인일주다라고 한다면 요 세운천간 간목이 여기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하겠죠. 그런데 합의 순서는 천간부터 먼저 합을 해요. 드러난 천간부터. 드러난 천간부터 합을 해버리면 이 간목은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무인일주가 기토가 드러난 천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간목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 간목은. 이거는 이제 편관이죠. 편관인데 이거는 이제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또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직장을 얻느냐, 남자가 들어오느냐, 또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난 천간에 기토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들어오는 기미가 보여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기토가 천간에 있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기토가 천간에 없어요. 그러면 무인일주가 축오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축오미 안에 공통적으로 기토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간목이 얘랑 합을 하면서 작동을 해요. 이걸 합생이라고 합니다.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성을 득하는 겁니다. 이직, 그 다음에 취직, 여명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직이나 취직이나 남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분, 저는 뭐 직장도 없고 그리고 남자도 들어오나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네. 반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여명이에요. 절대 나는 이거 뭐 이직 안 해요. 뭐 아니면 특별하게 나는 뭐 옮길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남자가 들어온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세운 천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세운 지지는 진토죠. 이 진토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는 쭉 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자, 그러면 다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지지는 그러니까 세운 천간은 아까 얘기한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하지만,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공부 여러분 많이 하셨죠? 예. 뭐 초보자분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러면 파해, 기문, 원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작용을 하는 거지만 작용력이 조금 좀 미미하고 크게 여기서는 다루기가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일단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다 대입해보는 거죠. 12가지를. 자, 그러면 자축인묘진서 어미신유술에 자, 자가 이제 무인일주가 쥐띠다. 그러면 자진이 되죠. 자진은 신자진의 반합이죠. 삼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예. 목은 해묘미, 화는 인호술, 금은 사유축, 술은 신자진, 총 4개의 이제 삼합이 있는데, 신자진은 수의 국이 되겠죠. 수국. 국이라는 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수의 기운으로. 그러면 자질은 요거는 반합이죠. 반합입니다. 반대, 삼합은 반합을 인정하고 반합도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잖아요. 수국. 수의 반국인데, 무토 입장에서 수는 재성이죠. 그러면 자진으로 들어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 작동을 한다. 그럼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재적 성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일주가 쥐띠다. 아니면 자월에 태어났다. 자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재적인 득. 재적 성취의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축진파인데 이거는 뭐 약간 스트레스랑 약간 좀 잘 안 맞는 뭐 그 정도에 볼 수가 있어요. 축인. 자, 이제 진토가 어차피 이제 무인일주는 진토를 만나겠죠. 아까 제가 쭉 가면서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인진 뭐 없죠. 인진 뭐 없잖아요. 형충회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작용력이 없어요. 묘, 무인일주가 만약에 토끼띠다. 그럼 묘진 뭐 없죠? 이거는 인묘진 방합의 묘진 반합인데, 요 방합은 반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진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인일주가 묘월에 태어난 무인일주다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이거는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진토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인묘진이 다 세팅이 되죠. 방합은 있잖아요. 방합은 자, 목이 인묘진이고 화가 사오미, 금이 신유술, 그 다음에 수가 해자축인데,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은 작용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무인일주가 이 토끼띠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 임묘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작용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묘가 여기 있어야 줘야 돼요. 아니면 묘시에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럼 인묘, 자, 24년 세운지지 진토가 들어오면서 인묘진이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묘진은 목의 그 방합이잖아요. 목.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목은 관성이죠. 관성의 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인일주가 여기 묘가 붙어 있고 여기 축오미가 여기에 있다. 축오미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간목 세운천간 간목도 여기 지금 지지에 기토랑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운지지는 인묘하고 인묘진 방합이 이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의 100% 그냥 이거는 관성의 득이에요. 관성의 득. 예. 관성의 득은 직위를 넣는 거죠. 예, 직위를 넣는 겁니다. 직위를 얻으려면 시험 합격하는 거죠. 그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이직을 원하는 사람은 이직에 대해서 성공. 그리고 여명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릴 일도 없고 뭐 이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승진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소한 그것이 아니더라면 부서 이동이라도 합니다. 예, 그게 관성의 득입니다. 인묘, 인묘, 그 다음에 진이죠. 자, 진진자영인데 이건 큰 작용력이 없어요. 자, 진사.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없어요, 작용력이. 오. 없죠? 진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진오. 오미. 뭐 진미 파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파 약하다 그랬죠? 오미, 신. 자, 이건 신진인데 이것도 이제 삼합의 반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작용력이 약해요. 유. 자, 진유합이죠. 이거는 형충회합에서 이건 육합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인일주가 만약에 닭디다. 그럼 진유합이 됐죠. 그러면 이 진토는 친구나 동료, 형제, 자매를 의미하고, 이 유는 무토 입장에서는 식상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진로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고, 친구나 형제, 자매로 인해서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로 보진 않습니다. 이건 실로 보진 않고, 뭐 득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답답함 그 자체예요. 답답한 그 자체. 식상과 비연이 묶이니까 친구나 동료로 인해서 내가 좀 답답함이 왜 이상하게 어느 해에는 친구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진로가 막힌다기보다는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작용력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만약에 닭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술. 자, 진술충이 되죠. 아까 제가 요 세운 지지는 이렇게 쭉 가면서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술이 뭐 여기 있더라도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진술충이 되면 진토에 있는 지장간이 을계무죠. 그 다음에 술토에 있는 지장간이 신정무잖아요. 이 신정무와 을계무랑 같이 합을 하는 천간오합이 있죠. 지금 갑기일간 병신영인 무게합 천간오합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진토의 을계무, 그 다음에 술토의 신정무랑 합을 하는 천간오합이, 지금 이 천간오합인데, 오합이 드러난 천간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다 그걸 합을 해요. 그래서 그 육친성, 합이 되는 육친성은 이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실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돌아가겠죠. 벌써 이미 을계무, 술토의 신정무가 합을 하니까 그 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육친성을 잃고 얻음이 있는데, 그 잃고 얻음이라는 거는, 자, 보면은 재성과,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인일주가 개띠다라고 한다면, 2024년 갑진년에는 진술충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개운법이에요. 알면 개운하는 겁니다.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알고 맞으면 훨씬 덜 아프고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진술충이 되니까 뭐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변화가 많은 한 해로 인식하시면 돼요. 해. 자, 진해. 뭐 크게 없어요. 원진, 귀문 이 정도인데, 뭐 약간의 스트레스 정도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무인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직업적인 변화가 많이 예상이 좀 돼요.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크게 본인이 좀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얻는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